미국의 뉴욕 중심부에는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만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 유명하죠. 이 공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나와서 잔디밭에 누워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양 국가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를 탈의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에서 상해를 탈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6년 안노추 씨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노추 씨는 경찰에게 목격되고 결국 즉결 심판에 넘겨져 5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그렇다면 안노추 씨는 어째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당시의 경범죄 처벌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가려야 할 곳을 지나치게 노출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국민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인 안노추 씨도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고자 자유롭게 옷을 벗었을 뿐인데 어째서 국가는 이러한 안노추 씨의 행동을 처벌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무한대로 행사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말 그대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회학자가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죠. 그의 유명한 저서인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의 범위는 한 개인의 자유 추구가 다른 사람의 자유 추구에 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는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주 보이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나 패드립을 포함한 욕과 같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여러분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처럼 기본권의 지나친 행사로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밑줄 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러한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먼저 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로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보호하는 경우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개인의 통행이나 사진 촬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민간인들의 무분별한 군사시설의 사진 촬영으로 북한군이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생각 없는 사진 촬영으로 인하여
전체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위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두 번째 경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절이나 휴일 저녁 자주 보이는 과속 및 음주운전 단속 등은 교통이라는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합니다.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도로는 그야말로 놀이공원의 범퍼카 타는 장소처럼 되지 않을까요? 서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세 번째 경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자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개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산림이 우거지고 녹색의 숲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린벨트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는 덕분이죠. 이처럼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해주세요. 한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같이 제시하고 있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첫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을 가장 상위법으로 두고 그 아래 법률과 명령 그리고 조례와 규칙 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듯 하위법들도 상위법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하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이나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률보다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만드는 법으로 우리가 흔히 땡땡법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바로 이와 같은 법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의 본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청탁을 받고 뇌물 등을 받았을 때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다른 이의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법률로서 국민들이 마음대로 돈을 주고 받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권 제한의 두 번째 한계는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제시한 김영란법을 다음과 같이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내 맘대로 김영란법 제260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사탕을 하나라도 주는 날이면 선생님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떠나겠죠. 이런 법이 있다면 세상은 타노스가 원하는 대로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훨씬 크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세 번째 한계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SNS를 통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SNS 활동 자체를 금지시켜버린다면 어떨까요? 물론 SNS를 통한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만약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 정도였다면 괜찮았겠지만 SNS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자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첫 번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커야 한다. 세 번째,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선 안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배웠던 내용을 안노추 씨 사건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게요. 안노추 씨는 아파트 공원에서 상해를 탈의할 수 있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당했습니다. 우선 국가는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중에서 어떤 이유로 노출행위를 제한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시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즉, 어느 부위가 가려야 할 것이고 과다 노출이란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경범죄처벌법 조항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애매하게 규정하여 모든 노출을 제한한다면 몸짱 연예인들도 죄다 벌금형이겠군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해당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결정되어 2017년 10월 24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새로 개정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안노추 씨같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국민이 없게 되었죠.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기본권, 나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